자, 엑셀을 실행을 하셨고요. 시작 버튼 눌러서 열기를 누르시면은 우리가 본래는 가정에서는 내 컴퓨터 C 드라이브에 가시면은 길버 커머 리급이 있다고 했지만 우리는 지금은 있지만 다음 시간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로? USB 메모리에 가셔서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USB 메모리에 가시면 길버 커머 리급이라는 폴더가 있잖아요. 여기 가서 01 섹션에 가서 우린 섹션 2번 문제, 섹션 02번 문제 얘를 열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10번 뒤에 네 번째부터 2의 14번째까지에는 셀 서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건데 셀 서식을 호출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를 꾸며야 되는데 셀 서식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셀 서식은 셀에 서식을 지정하는 걸 셀 서식이라 그랬고 여기서 서식은 꾸미는 기능이라 그랬어요. 꾸미기 기능이라 그랬어요. 자, 셀 서식을 호출하는 명령은요. 보세요. 먼저 대상자를 선택을 했죠. 셀에 가시면 셀 그룹의 서식에 가서 셀 서식을 누르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하셔도 되고 해당하는 셀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하셔도 되고 그 다음 표시 형식이든 맞춤이든 글꼴이든 가보면 자세히 버튼이라는 게 이렇게 조그만 게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이건 누르셔도 나와요. 이게 셀 서식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맞춤에 보면 끝에 조그만 화살표 있죠? 이거 누르셔도 돼요. 근데 얘는 맞춤에 관한 셀 서식이 나오고 표시 형식을 누르면 표시 형식에 관한 셀 서식이 나오고 글꼴을 누르면 글꼴에 관한 서식으로 가요. 근데 이 서식을 부르는 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컨트롤 1번이에요. 왼손으로 여기 있어요. 여기 서식에 가시면 셀 서식에 떠요. 데이터 서식은 컨트롤 1입니다 라고 떠 있어요. 왼손 엄지로 컨트롤 키를 누를 거고요.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숫자 1번을 누를 겁니다. 컨트롤 1. 그러면 꿈뻑 하다가 나올 거예요. 바로 안 나오고요. 꿈뻑 하다 나올 겁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글꼴만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셀을 좀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커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커서가 들어가 있으면 글꼴만 나오고요. 빠져나갔을 때 하나를 선택하든 여러 개를 선택하든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는 모든 메뉴가 다 열려요. 자,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서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뒤에 네 번째부터 2의 14번째까지 셀 서식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용자 지정 서식을 가려면 셀 서식을 불러야 되고 그 셀 서식 안에는 6개 탭이 있는데 표시 형식 탭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와야 된다는 거는 생략해 놨어요. 그런 사용자 지정을 아셔야 되면 사용자 지정을 하시려면 표시 형식까지 와야 되겠죠?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 숫자 뒤에다가 개자라는 글자가 찍히게끔 하래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500개라고 쓰는 게 아니고 500개라고 직접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쓰면 얘가 글자가 돼요. 문자. 왼쪽으로 벗어났잖아요. 왼쪽으로 벗어난 건 글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른쪽으로 오라고 하더라도 얘는 문자가 됐기 때문에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숫자는 숫자인데 보일 때는 500개 안 하고 보이라는 거죠. 문자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숫자라는 얘기죠. 자, 컨트롤 1번 누르고 사용자 지정에 왔잖아요. 그럼 여기 G/표준이든 0이든 아무거나 선택하셔가지고 요 뒷부분 선택하면 위에 나타나요. 뒤에 가서 우리말로 개라고 써보세요. 우리말로 개라고 써보세요. 원래는 따옴표 안에다 쓰는 거지만 따옴표를 무시하고 그냥 우리말로 몇 개라고 쓰시면 돼요. G/표준 다음에
우리말로 개라고 쓰시면 돼. 그럼 요 보기에 500개라고 보일 겁니다. 자, 확인. 그럼 개라고 보일 거예요. 500개, 300개라고 보입니까? 그런데 이 안에 이 셀을 클릭해 보시면, 이 셀을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에는 500개라고 보이지만 저 위에 수식 입력줄에는 500으로만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는 500이란 숫자인데 화면에는 500개로 보이는 것 뿐이지 얘는 숫자라는 얘기죠. 참고로 뭐 예를 들어 몇 개가 나오게끔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몇 개가 나오게끔. 그런데 0일 때도 0하고 개가 나오게끔 표시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g/표준 다음에 우리말로 따옴표에다 개를 쓰던 따옴표를 안 하고 개를 쓰던 간에 아니면 0이라고 쓰고 개라고 쓰든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책에는 또 달라요. 답이.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0개라고 되어 있네. 이렇게 0이라고 쓰고 따옴표에다 개를 쓰는 게 원칙인데 우리말은 따옴표를 안 써도 돼요. 따옴표를 안 써도 따옴표가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g/표준이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된다. 답이 두 가지다 하는 거.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11번. g의 네 번째부터 g 14번째. g의 네 번째부터 g 14번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합니다. 0.1도 나오고 0.0857도 나오고 0도 나오고 0.2도 나오는데 얘를 어떻게 나오게 할 거냐면요. 몇 퍼센트로 나오게 할 거예요. 몇 퍼센트. 근데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 지정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0.0857이니까 8.57%가 되겠죠. 0.1은 어떻게 되죠? 20.00%라고 나오게 하라는 거죠. 0.1은 10.00%가 나오게끔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무조건 만들어라는 거죠. 자, 그럼 무조건 블럭을 잡으시고 책에 있는 설명은 약간 다른데 컨트롤 1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에 1번 누르면 안 되고요. 왼손만 가지고 컨트롤 1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른손은 마우스 잡고 있어야 돼요. 왼손과 오른손이 역할이 있어요. 이걸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본인 습관이 있었어요. 전혀 모르시는 분 같으면 따라서 하는데 컨트롤 1 하는 게 본인 습관이 컨트롤 1 이런 습관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는 거는 알겠는데 바꾸셔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 내 습관이 나오거든. 그건 할 수 없어요. 가급적이면 바꿔주시는 게 좋지만 안 바꿔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오른쪽 들여쓰기 1로 하고 맞춤에 가서 가로 오른쪽 들여쓰기를 하고 우리 문제는 세로 문제는 안 나옵니다. 가로 문제만 나와요. 오른쪽 들여쓰기 선택하고 들여쓰기를 1로 바꾸고 오른쪽 들여쓰기로 하고 들여쓰기는 1로 하고 이렇게 있죠. 그 다음 표시 형식에 와서 백분율로 와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늘려주시고 맞춤에 가서 오른쪽 들여쓰기를 지정하고 들여쓰기 1로 바꿔놓으시고 문제 그렇게 있잖아요. 표시 형식에 와서는 백분율로 와서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두 자리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문제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 있는 데이터가 0.1인데 얘가 10.00%로 이렇게 바뀐 게 보일 겁니다. 그럼 원하는 대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확인. 이렇게 바뀔 거예요. 책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들여쓰기라는 걸 한 번 누르면 오른쪽 들여쓰기 한 번 되고요. 오른쪽 정렬을 오른쪽 맞춤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백분율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고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페이지 어딜 가보시면은 42페이지 가보시면은 42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쪽 들여쓰기 한 번 누르면 돼요. 두 번 누르면 안 돼요. 한 번 누르고 오른쪽 맞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백분율 퍼센트 기호 눌러서 자릿수를 두 자리 늘리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숙달이 안 되시면 얘는 실수하면 원위치를 못해요. 여기 있는 거를 예를 들어 오른쪽 들여쓰기를 한 번 눌러야 되는데 뭐로 두 번 누르면 두 번 들어가 버려요. 그 원래대로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던 애였잖아요. 이렇게 돼 있던 애인데 이렇게 돼 있던 애를 컨트롤 1번 눌러서 책에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책에는 오른쪽 정렬을 하고 들여쓰기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퍼센트로 눌러주고 자릿수를 2개 늘려라 하는데 이름은 틀려요. 왜냐면 너비가 바뀐 거 보이세요? 자 보세요. 아까 너비가 요만했는데 얘를 누르는 순간 너비가 벌어져요. 너비가 벌어졌잖아요. 지금요. 여기가 좀 더 넓어졌잖아요. 보세요. 다시 넓어졌죠. 그렇죠. 이렇게 넓어졌잖아요. 넓어지면 감점되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컨트롤 1번 눌러서 맞춤에 가서 오른쪽 들여쓰기고 들여쓰기를 하나로 바꿔주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안 돼요. 그럼 또 벌어져요. 표시 형식에 와서 백분율로 바꿔주고 자릿수를 2자리 늘려주면 일단 여기서 다 마무리 짓고 확인 누르면 너비는 그대로 두고 값만 바뀌거든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책이 어쩔 땐 틀려요. 책이 어쩔 땐 틀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12번. 저 밑에 있는 G 16번째 셀이 있네요. 요거. 2015년 08월 04일이라고 써있는 애를 2015년 연월일을 한자로 바꾸래요. 연월일이 들어가 있는 거로 이렇게 2015년 근데 이걸 한자로 바꿔서 그 다음에 08월 한자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컨트롤 1번 얘가 날짜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1번 누르면 날짜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렇게 알아서. 근데 사용자 지정으로 와보실래요? 사용자 지정 왼쪽 밑에 사용자 지정으로 오시면은 있네요. 여기 연월일 한자로 되는 연월일 보일 거예요. 확인하셨어요? 확인. 너비가 좀 벌어진 거 아세요? 얘가 연월일 없이 그냥 대시로만 날짜가 구성되어 있다가 연월일로 구성이 되면서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를 이거 눌러가지고 누르는 순간 벌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감점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얘가 벌어졌거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얘 때문에 벌어진 거 아니라 이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벌어진 꼴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결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책대로 해도 틀리지는 않는데 만약에 날짜를 연월일로 안 바꾸는 거를 이걸 안 한 상태로만 하면 이 글자 숫자들이 오른쪽 들여쓰기 하나를 건드리는 순간 벌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감점 당한단 말이에요. 그 책이 정답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쪽에 지난달 재고량이라는 숫자가 보이는데 이 재고량 숫자가 기존 재고량 숫자에 누락됐나 봐요. 오른쪽에 있는 지난달 재고량이 지금 재고량에 누적이 돼야 되는데 누락이 됐어요. 그럼 얘를 각각 더해줘야 돼. 여기 있는 게. 그러니까 50이 아니라 6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일일이 이렇게 고쳐야 되느냐. 이게 한 열 몇 개니까 상관없지만 이게 한 5,000개 들어있으면 언제 더합니까? 못 더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먼저 블럭 잡아서 복사. 복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문제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할 건데요. 문제지 뭐라고 써 있냐면
연산 더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사를 하고 그 위치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해야 이 안에 연산 더하기를 하던 말든 하는 거죠. 답이 보여요. 문제지에. 자, 연산 기능에 더하기를 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지난달 재고량을 복사한 거를 재고량에다가 선택해서 넣는 거예요. 선택해서. 근데 어떻게 넣을 거냐면 더해서 넣을 거예요. 확인. 한 방에 해결됐죠? 예. 되게 쉽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째 B의 세 번째부터 G의 14번째까지. 자, 여기 있는 거를 블럭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니까 마우스로 드래그 하지만 이 양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요. 컨트롤 A, 엄지, 검지 이용해서 컨트롤 A 누르시면, 예, 대신에 컨트롤 A를 꾹 누르고 계시면 안 돼요. 컨트롤 A를 누르면 딱 전체 선택이 되죠. 요렇게. 야, 일반적으로 마우스로 블럭 잡아도 돼요. 근데 이 화면이 넘어가면 드래그 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컨트롤 A를 누르면 된다. 그리고 테두리 선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테두리 선이 있습니다. 가가가 옆에 보면 테두리 선이 있는데 얘는 검정색이에요. 얘는 검정색이라서 이 문제지 보면 파란색 테두리를 두르라고 그랬거든요. 천상 다른 테두리로 오시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에 오시면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죠. 자, 테두리. 그 다음 먼저 색깔부터 선택합니다. 색깔을 표준색에 있는 끝에서 세 번째 파랑 끄트머리 세 번째 마우스를 갖다 대면 색깔 명칭이 떠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클릭. 일반적으로 이제 아시면 바로 클릭하시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떤 분은 녹색 그러면 얘가 녹색인지 어느 게 파랑인지 자기 편한 대로 선택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여기 파랑 확인했으면 클릭. 그리고 얇은 줄, 두꺼운 줄, 두 줄. 자, 여기 보면 선 색깔이, 선의 굵기가 있는데 엑셀에서 나오는 굵기는요, 한 줄, 두 줄, 두꺼운 줄. 그 밑에 있는 아주 두꺼운 줄은 시험에 안 나와요. 왼쪽에 있는, 밑에 있는 기본 실선, 오른쪽에 있는 이중선, 그 위에 있는 굵은 선, 그거만 나오는데 일단은 얇은 선 선택하시고 안쪽 그려주고 윤곽선 그려주고. 색깔을 또 건드렸네요. 파란색 다시 선택하고, 그럼 이게 파란색 색깔로 나와야 돼요. 여기가. 그리고 안쪽 윤곽선 눌러주면 파란색 테두리 선이 그려졌을 거예요. 막 다른 걸 선택하다 보면 이 색깔이 바뀔 수도 있는데 다시 볼게요. 컨트롤 1번 눌러서 색깔, 도형 선택, 선 색깔 선택하시고 이렇게 파란색 선택하시면 여기는 선이 파랗게 변해요. 자, 보세요. 선 스타일 선택하고 색깔 선택하고 그리고 안쪽 윤곽선 모든 테두리를 다 칠을 하는 거죠. 확인. 이렇게 파란색을 칠한 거예요. 자, 35쪽에 위에 보시면 35쪽 위에 보시면은 결과가 보이잖아요. 얘는 시험지에 안 나와요. 얘는 시험지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대로 했나 안 했나 몰라요. 자, 뒤에 넘겨볼게요. 이 책 저 뒤편에 가보면 모의고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모의고사. 아무 모의고사나 펼쳐보세요. 저 끄트머리에 가면 너무 뒤로 넘기면 해설이 보이니까 기본 모의고사 5, 6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가면 앞에 뭐 이렇게 입력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지시상대로 처리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계산 작업 나오고 분석 작업 나오고 넘기면 이제 뭐 그 기타 작업 나오는데, 제일 뒤에 있는 문제가 차트 문제예요. 차트 문제. 차트 문제는 결과를 보여줘요. 차트 문제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 외에는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지시사항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여주면 아, 내가 제대로 했구나, 이거 이상하다 하고 알 수 있는데 결과를 안 보여주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밑에 기출 01로 갑니다. 밑에 기출 01 화면 보이세요? 교재 넘겨서 46쪽, 교재 46쪽으로 가고요. 무작정 따라하기 옆에 기출 01이라는 시트가 있죠? 자, 여기 가서 이제 46번에는 1번, 2번, 3번, 4번에서 13번까지 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5분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어 하지 마세요. 아는 것만 먼저 하세요. 아시겠죠? 시작. 1번 문제 볼게요. A라고 하는 열이 있어요. A라는 거. 그럼 무조건 컴퓨터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웬만하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걸 꾸미는 거는 컨트롤 1번이에요. 그러니까는 얘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아까 셀 서식이 그거였죠. 컨트롤 1번. 자, 열 너비를 얼마로 하라고요? 1로. G2를 클릭하고 이름 상자라고 하는 곳에서 클릭해서 작성 1로 바꾼다 그랬어요. 원래는 클릭하고 어디 와서 수식에 와서 이름 정의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름 정의.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작성 1 이렇게 쓰는 건데,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다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는 것도 하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제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공방에 가시면은 지난 시간 수업한 내용들이 다 동영상으로 되어 있고 메모한 것도 있으니까는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 세 번째, B1부터 G1까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궁서체, 크기는 16, 굵게 2줄 이렇게 꾸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점별 판매 실적에서 실적이라는 글자 있어요. 실적. 글자를 고치는 방법은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 F2번 키 누르는 방법이 있고, 어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를 선택해서, 자, F2번 키 한자 키 눌러 가지고 실적이라는 한자를 바꾸래요. 근데 한자도 알려주네요. 요건가요? 예, 맞죠? 요거요. 변환. 그럼 한자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요 앞에다가 특수기호를 넣는 거는 미음자 눌렀다 띄고,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눌러서 눌러주시고, 뒤에 가서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눌러서 눌러주시고, 이렇게 기호를 넣으라는 거죠. 자, 그 다음 F 세 번째 셀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삽입. 원래는 검토 탭에 가서 메모를 삽입하는 거라 그랬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 이 메모에다가 글자를 다 지우시고, 판매 수량 빼기 목표 수량, 엔터 치지 마시고 목표 수량이라는 글자까지 가시고 나면은 테두리 선, 이 테두리 선을 클릭해서 셀 메모를 자체를 클릭을 해서, 안에다 클릭하시면 글꼴이니까 안 되고, 테두리를 클릭해서 컨트롤 1번, 그리고 맞춤에 와서 자동 크기. 자동 크기라고 하는 것이 메모 서식에 있는 맞춤 탭에 있다라는 것을 처음 배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크기가 글자 길이만큼 딱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마우스를 띄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메모가 사라지니까 그 셀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메모를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메모가 항상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를 숨겨라 그러면 숨어 있다가 갖다 대면 나타나고 띄면 사라지는데, 오른쪽 누르고 메모를 표시해라 그러면 메모가 항상 표시가 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 2의 네 번째 매출액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매출액이라는 숫자는 홈 탭에 가시면 여기 화폐 단위가 있어요. 화폐 단위. 근데 화폐 단위가 보면 회계 표시 형식이 있고, 여기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화가 있고, 통화 형식. 통화 형식이 아니라 통화죠. 통화. 회계도 통화 화폐 단위가 보이고요. 회계도 화폐가 단위가 보이고, 통화도 화폐 단위가 보여요. 근데 일반적으로 통화 형식이라 그랬잖아요. 통화 형식인데 화폐 단위가 붙는 건데, 잘 보세요. 통화를 눌렀을 때 화폐 단위가 나타나는 거하고 회계로 표시했을 때 화폐 단위가 나타나는 거하고 좀 달라요. 모양새가. 통화는 숫자와 화폐 단위가 붙어 있고요. 회계는 화폐 단위가 왼쪽 벽에 붙어 있습니다. 숫자는 오른쪽 벽에 붙어 있고요. 그래서 떨어져 있어요. 얘가 너비가 넓어져도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예. 그러면 우리 책에서는 그냥 여기 있는 화폐 표시가 되어 있는 돈 표시가 나오는 회계 표시를 누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답은 통화 형식인데 화폐로 해도, 통화 형식으로 해도 화폐 단위가 보이고 회계 형식으로 해도 화폐 단위가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무방해요. 어차피 돈 표시만 나오면 돼요. 자, 그 다음 8번 B의 세 번째부터 G의 세 번째, 그리고 B의 네 번째부터 B 13번째. 그러니까 이쪽 범위, 요 밑에 범위가 두 군데예요. 이쪽 범위하고 다른 범위를 동시에 블록 잡으려면 첫 번째 범위를 붙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다른 데를 블록을 잡으면 다중 블록이 됩니다. 아니면 윗줄 블록 잡아서 지시사항 처리하고 아래쪽 세로 블록 잡아서 지시사항 처리해도 돼요. 근데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블록 잡겠죠. 처음에 블록 잡고 컨트롤 키 눌러 또 블록 잡으면 돼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셀 스타일에 가서 컨트롤 1이 아니라 셀 스타일에 가서 40% 강조 색 1, 2, 3, 4, 5, 6 60% 강조색 1, 2, 3, 4, 5, 6 있어요. 40% 강조색 2번 얘를 지정하래요. 그 다음에 텍스트 맞춤은 가로 균등분할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 균등분할. 컨트롤 1번 맞춤 가로 균등분할. 맞춤에 가서 가로 항목에 가서 균등분할. 근데 들여쓰기는 0 하면 돼요. 밑에 있는 균등분할 맞춤 하시면 안 돼요. 균등분할 맞춤이 아닙니다. 그냥 균등분할이에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글자가 이렇게 양팔 간격으로 벌어진 것처럼 짜르륵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 9번 F 네 번째부터 F 12번째까지 숫자를 자세히 보시면 음수가 나오네요. 여러분 음수가 뭐예요? 음수? 0보다 작은 수가 음수죠. 수학에서는 0보다 작은 수가 다 음수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음수라고 하는 것이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은 수를 음수라고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음수가 나오면 위험해요. 그렇잖아요. 돈을 빌린 것처럼 되는 거고 빚을 진 것처럼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음수만 따로 정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컨트롤 1번 표시 형식에 오셔서 숫자 이때 음수인 경우에는 색깔 있는 괄호라고 했으니까 색깔은 빨간색이죠. 뭐 노란색 파란색 의미가 없으니까 빨간색 괄호로 묶어라 그랬어요. 근데 빨간색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색깔 있는 괄호라고 했으니까 빨간색 괄호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음수는 괄호 속에 나타나요. 빨간색으로 알아서. 예를 들어서 음수가 아니라 양수로 바뀌면 뭐가 된다? 빨간색이 사라지고 검정색으로 나올 테고, 음수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빨간색 괄호로 묶여서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금전 관리를 하실 때 음수가 나오면 그냥 음수라고만 인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로 보이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작성일. 잠깐만요. 얘를 건들려고 봤더니 요 메모가 걸리적거려. 요 메모의 틀을 겉테두리 있잖아요. 겉테두리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빼놓으셔도 돼요. 본래는 건들면 안 되는데 가로막 같잖아. 살짝 빼놓고 작업하셔도 됩니다. 자, 날짜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맞춤 셀에 맞춤에 가서 셀에 맞추는 거예요. 셀에 맞추는 건 뭐냐면 글자의 크기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글자의 크기가 커지거나 또는 글자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너비가 부족해지죠. 글자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너비가 부족해지니까 오류가 나요. 숫자나 날짜는요. 그래서 글자가 많아지면 옆으로 벌어놔야 되는데 벌리기가 힘들 때는 글자를 자동으로 맞춰라 이거죠. 글자가 작아지더라도 셀에 들어오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는 맞췄는지 안 맞춘지 몰라요. 그런데 셀에 맞춤을 하고 나서 이제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면 날짜 중에서 아까 한자로 된 연월일 말고 우리말로 된 연월일 있잖아요. 우리말로 된 연월일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아까는 여기 사용자 지정으로 오면 연월일이 한자로 되어 있는 거 있었는데 그 위에 우리말로 되어 있는 연월일이 있으니까 클릭하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됐나. 글자가 작아졌어요. 아까는 이 부분 얘가 벌어졌잖아요. 보세요. 얘를 좁히면요 에러 나요. 자릿수가 부족해서 안 되겠어요 라고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벌어지는데 얘는 벌어졌으니까 좋은데 얘들은 어때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줄이는데 요거 얘를 셀에 맞춤을 해주잖아요. 셀에 맞춤을 해주면 글자가 작게라도 보이겠다. 아까는 자릿수가 부족해서 오류가 났는데 이제는 좁더라도 보여주겠다. 이런 게 셀에 맞춤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글자가 늘어났잖아요. 개수가. 그래서 너비가 넓어져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판매 순위는 글자가 몇 글자 없잖아요. 숫자가 한 자리밖에 없는 애인데 그래서 셀에 맞춰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11번 어려운 거예요. C의 4번째부터 C 12번째까지 평균 빼고 요 숫자 중에서 200 이상인 숫자가 있어요. 200 이상인 숫자 230, 200, 200 이런 숫자가 있는데 얘네들은 A-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하래요. 그러니까 250 같으면 A-250 이렇게 나오라는 거죠. 근데 150은 그냥 150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셀 서식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 일로 가는데 자, 이렇게 해볼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뭐 메모장으로 먼저 띄울게요. 200 이상이면은 A-250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300이면 A-300, 뭐 230이면 A-230 이렇게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씁니다. 크거나 같다 200. 이게 조건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G 슬래시 표준 하고 한번 써볼 거예요. 여기 표준란 옆에다가 요 기호 200보다 여기 빠졌다. 이걸 빼먹었네. 다음표에 A 이걸 써줘야 되는데 이걸 빼먹었네. 영문을 쓸 때는 다운표에다 써주세요. 요렇게 써주면 요거를 요 앞에다가 G 슬래시 표준 앞에다 쓸 겁니다. 그럼 200 이상인 숫자는 A-가 앞에 찍혀 나올 테고, 그렇지 않은 숫자는 그냥 있는 대로 나올 거예요. 한번 제가 찍어 볼게요. 크거나 같다 200 다운표 A-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왔죠. 200 이상의 경우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컨트롤 1번 보면은 답이 바뀌어 있어요. 저는 분명히 여기만 쓰라고 했는데 답에 가봤더니 이것도 나왔어요. 이건 뭐냐 보세요. 요거 먼저 보세요. 200 이상이면은 A-라고 나오는데, 아니면 200 이상이 아니면 그냥 나오세요. 그리고 세미콜론이 중간에 꼈죠. 이게 왼쪽 경우하고 오른쪽 경우를 나누는 구분자기호예요. 구분자기호. 여러분들 우리말에서 구분자기호를 뭘 쓰죠? 컴마 쓰죠. 쉼표. 국어 컴마, 영어 컴마, 수학 컴마 이렇게 컴마 쓰잖아요. 컴퓨터도 대부분 컴마라는 구분기호를 쓰는데, 엑셀에서 셀 서식에서는 구분자가 세미콜론이에요. 컴마라는 구분기호가 따로 있어요. 기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컴마를 쓰면 안 돼서 세미콜론을 씁니다. 세미콜론은 뭐냐면 왼쪽 경우와 오른쪽 경우 이거를 나눌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200 이상의 경우에는 A-가 나왔는데, 이 답이 우리 책하고 약간 달라요.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50페이지 밑에 보세요. 50페이지 밑에 보니까는 책에서는 여기에다가 G 슬래시 표준이라고 쓰지 말고 뭐를 썼냐면 샵샵 0 썼어요. 샵샵 0. 샵샵 0을 써도 되고요. 샵 0만 써도 되고요. 샵이라고 써도 돼요. G 슬래시 표준, G 슬래시 표준은 뭐냐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와라. 있는 대로 나와라. 소수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나오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나오고. 그런데 0이라고 쓰면 소수점이 있으면 반올림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세한 거는 지금 설명드리면 또 어려워지니까 좀 나름 학습하고 나서 설명을 따로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C13부터 아니다, 뭐 하나 빼먹었다. G4부터 G12번째 여기는 몇 위 하고 나오래. 몇 위. 그럼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에 가서 하라고 돼 있잖아요. 문제지에 G4부터 G12까지는 숫자 뒤에 몇 위가 표시되도록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정하라고 돼 있잖아요.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에 와서 0을 써도 되고 G 슬래시 표준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요 뒤에다가 위라고 쓰세요. 몇 위. 우리말일 때는 따옴표에다 안 써요. 따옴표에다 직접 쓰셔도 되고 따옴표를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가서 보면 따옴표가 찍혀 있습니다. 우리말은. 그래서 뒤에 위자가 붙었어요. 몇 위 이렇게. 키보드로 내가 직접 몇 위라고 쓰는 게 아니라 꾸미기를, 실제로 숫자 1인데 1위 하고 나오게끔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전체선은 여기 있네요. 여기 가서 아까 컨트롤 1번 눌러가서 테두리에 가서 색깔을 바꿔서 우리가 넣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색깔 지시가 없으면 그냥 여기서 하시면 돼요. 모든 테두리 넣고 굵은 테두리 넣고
여기 세 개는 대각선을 그릴 거예요. 요 밑에 세 개는. 근데 대각선 그리는 거는요. 대각선 그리는 거는 테두리에 오셔갖고 그리셔야 돼요. 이 겉에 없어요. 테두리 어딘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블럭 잡으시고, 그러니까 겉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다 하세요. 모든 테두리, 굵은 테두리, 그리고 이제 없는 거는 블럭 잡아서 컨트롤 1번, 대각선 그려주는 거 해주시면 대각선 그려지죠. 그럼 이제 이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12번 문제는요. C 어디더라? 여기 요거죠. 컨트롤 1번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에 와서 그랬잖아요. 딴 데서 하면 안 되고 여기 와서 하라고 돼 있죠. 근데 소수점이 두 자리까지 나오는 거죠. 그게 요거예요. 0.00. 앞에 0은 소수점 이상의 숫자. 근데 무조건 한 자리는 만들어라. 200이 되든 1000이 되든 5만이 되든 3이 되든 숫자리가 한 자리든 두 자리든 세 자리든 한 자리는 나와라. 근데 점 00이니까 소수점이야 두 자리까지는 나와라. 그러면 170은 170.00이라고 나올 테고 151.8889는 157.89라고 나오겠죠. 무조건 소수점 이하 두 자리는 만들고 가라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와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0이라는 말은 뭐고 G 슬래시 표준은 뭐고 아까 0.00이라든지 또는 뭐 샵도 있다 그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컴마도 있다 그랬고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되고 나면 대략은 알겠는데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이제 그때 설명드릴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해설은 교재 어디 나와 있는가? 45쪽. 45쪽에 샵은 뭐다, 0은 뭐다, 물음표는 뭐다, 점은 뭐다, 예, 대괄호는 뭐다, 이런 거. YY, 아까 YY는 연도였죠. 이어. M, 뭐 D 이런 거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 저기 아까 이 7번 문제에서 통화 형식 기록 표시하라고 했을 때요. 7번 문제요. 네. 7번 문제가 통화기호 넣는 거죠. 네. 통화기호 넣는 거. 이 맨 위에서 자, 여기 있는 거에다가 블럭을 잡아서 네. 여기 있는 거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저 위에서 통화만 나오나요? 여기에서 네. 이 통화를 누르는 네. 아니면 여기 있는 거 그냥 누르시던 그냥 누르면 회계고 네. 통화를 골라서 통화를 누르면 통화가 되는데 네. 문제는 네. 화폐 단위가 나오는 통화 형식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게 통화든 회계든 통화 형식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통화로 가셔도 되고 회계로 가셔도 돼요. 근데 우리 책에는 회계로 나와 있어요. 답이. 네. 그러니까 그 통화를 누르니까 이 W 화폐 단위가 붙어요. 숫자랑. 네. 네. 그래서 답은 네. 통화를 하면 숫자가 더 단위가 붙고 네. 회계를 하면 벌어지잖아요. 네. 이 책에는 네. 회계로 답을 해놨는데 네. 그게 유권 해석을 따지면 네. 통화 형식 아니냐. 네. 그래서 통화로 했다. 네. 그럼 회계로 답 쓴 사람은 보시오 화폐 단위 쓰라고 했지 않느냐. 네. 그 사람 화폐 단위 쓴 것 뿐이다. 네. 그럼 둘 다 맞은 거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둘 다 답이니까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만 통화로 하시오, 회계로 하시오라고 하면 괜찮은데 화폐 단위를 보여줬잖아. 화폐 단위를. 화폐 단위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 2번에요. 집샘 이름을 했는데 자꾸 작성일. 네. 그 입력한 이름 자꾸 창이요. 입력한 이름이 이미 있습니다. 고유한 이름 입력하신 거랑 그 창이 떠요. 자,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입력했는데 엔터 치면 자꾸 엔터를 치면은 기존의 작성일이라는 이름 상자에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작성일이라고 또 쓰면
변동이 없어요. 자, 이때는 수식에 오셔가지고 수식 이름 관리자에 가보셔야 돼요. 이름 관리자. 그럼 기존에 잘못된 이름이 들어간 거를 삭제하시고 이제는 이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작성일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이름 상자에 들어간 이름은요,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다가 작성일이라고 썼어요. 그럼 여기다는 작성일이라고 못 쓴다는 거예요. 여기다 작성일이라고 썼잖아요. 그럼 여기는 작성일이라고 못 써요. 한 군데만 쓰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선생님께서 다른 데를 클릭하고 작성일이라고 썼는데, 자, 여기서 작성일이라고 썼는데 여기다 클릭하고 작성일이라고 쓰면은 여기 작성일 안 들어가요. 한 곳에 딱 정해진 거 하나, 처음에 지정한 거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난 거는 이름 관리자에 가서 이름을 작성된 이름을 보시고 삭제하시고 다시 작업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다 해보셨죠? 조금은 낯설어요. 많이 연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자, 오늘 수업은 50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겁니다.